2026학년도 대입 정말 복잡하고 머리 아프시죠? 오늘 이 새로운 판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차 지원이 정말 똑똑한 전략이었잖아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과연 기회일지 아니면 피해야 할 함정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존의 입시 규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학생들이 어떻게 이 판을 흔들고 있는지, 소위 과목 탈출 현상을 짚어볼 겁니다. 당연히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학들의 반격과 또 모두의 관심사인 의대 진학의 숨겨진 벽,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의 대가는 무엇인지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을 위한 최종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체 2026년 대입이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그냥 통합 수능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2026년 입시판을 뒤흔드는 핵심입니다. 첫째, 사탐론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더 심해졌고요. 둘째,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리면서 정말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정말 영리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슬아슬하게 수능 과목을 선택하면서 이 시스템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과목 탈출이죠. 그 중심에 바로 이 사탐런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이과 성향인 학생들이 점수를 더 잘 받으려고 어려운 과학탐구 대신에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전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몇몇 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19.7%. 작년에 과탐을 봤던 재수생 중에서요. 거의 5명 중에 1명꼴로 올해 사탐으로 갈아탔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자, 그럼 이 전략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학생들이 작년에 과탐 봤을 때 평균 100분위가 65였는데 올해 사탐으로 바꾸고 나서는 평균 86.66까지 올랐어요. 총 100분위가 평균적으로 11점 넘게 상승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점수 상승입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그럼 사탐을 봤으니까 인문계학과로 진학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높아진 점수를 무기 삼아서 원래 가고 싶었던 이공계 학과로 다시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율이 4.1%에서 16.4%로 거의 4배나 폭증했어요. 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대학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대학들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어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방어벽은 바로 정시에서 학생부를 보는 겁니다. 예전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정시는 그냥 수능 100%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능 95%에 학생부 5%를 보겠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만 높은 걸로는 안 되고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까지 따져보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고차 지원하는 학생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내내 물리, 화학, 생명과학만 공부한 학생이 갑자기 국문과나 경영학과에 지원한다? 그럼 학생부 평가에서 이 학생은 우리 전공이랑 좀 안 맞는데? 하면서 감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잘 받은 수능 점수 1, 2점이 여기서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어벽, 이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바로 가산점 제도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연세대, 고려대 같은 학교들이 자연계열학과에 지원할 때 과학탐구 과목에 3% 가산점을 줍니다. 상명대는 수학에서 10%, 과학에서 5%나 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탐런으로 아무리 표준 점수를 높여와도 이 가산점의 벽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공계열은 이과생들만 오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이제 2026 대입의 끝판왕이죠. 바로 의대입니다.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정말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혹시 우리도? 하는 기대를 품고 계실 텐데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문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전국 39개의 의대 중에서 사회탐구 응시자도 지원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곳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4곳이나 늘어난 거죠. 와, 그럼 이제 사탐 보고도 의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말 진짜 기회일까요?
아니면 그냥 희망 고문일까요?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벽 때문입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면 10%, 그리고 과학탐구를 선택하면 또 10%의 가산점을 줍니다. 여러분, 의대 입시는 0.1점, 0.01점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곳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10%, 20%의 가산점은요, 사탐 응시자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온갖 전략을 써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해피엔딩일까요? 안타깝게도 합격이 끝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승리의 진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할 시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 들어와서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학학 계열 이탈자도 전년 대비 거의 50% 가까이 늘었고요. 왜 그럴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차 지원으로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 전공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둘째, 일단 여기 걸어놓고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반수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최종 목표인 의대를 가기 위해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경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입시판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위한 2026 최종 전략 딱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그냥 내 표준 점수만 보지 마세요. 내가 지원할 대학의 가산점까지 모두 더한 진짜 내 점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내 경쟁력이에요. 둘째, 나만의 와일드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수학이나 탐구 과목이 좀 아쉬워도 국어를 압도적으로 잘 봤다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내 학생부를 아주 냉정하게 제3자의 눈으로 마치 내가 입학사정관이 된 것처럼 평가해보세요. 과연 내 학생부가 이 학과에 어울리는가?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결국 2026년의 대입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학 후에 성공하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전력은요, 그냥 문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